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매매만 해야 됩니다.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 개도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데 알지도 못하는 거 단타했다가 장타했다가 스윙 투자했다가 그리고 단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이것저것 내동으로 하게 된다면 계좌는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사정에 맞춰서 한 우물만 파는 게 가장 중요하며 가장 자신 있는 매매만 해야지 실력도 늘어나고 그 매매가 완성이 되었을 때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월 23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종목이나 오르는 시장이 아니라 횡보와 하락, 오직 수급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예전 한국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수익은 시장이 안겨다 주는 것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전에 지수 급등 전에 1, 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가치 투자가 안 통하던 시장, 바이오 투기장, 단타도 중장기도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아직 증시의 기본적인 거래 대금이 살아있다는 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2%대 하락이 나왔으며 대부분 대형주들이 1, 2%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미국 선물지수가 다시 0.5% 이상 상승하면서 기관까지 들어와서 코스피가 장중에 빨간불이 찍히긴 했지만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하루 종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개가 흔들리면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직 외국인과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습효과를 봤을 때 거래대금이 유지되는 걸 봐서 떨어지면은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 추세와 분위기, 이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천천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회복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 특기이기 때문에 그때만 찾아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먹을 자리는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절대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둘 다 황금선을 이탈했으며 이게 저번처럼 단 하루나 3거래일 정도 만에 수직으로 회복이 나온다면 또 가야 될 자리가 만들어지겠지만 만약에 예전 분위기와 달리 이상하게 회복을 못 해준다, 반등에 힘이 없다,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강하다 싶을 때는 그전과 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바로 반등이 나올지 공매도 재개 전까지 지수가 버텨줄지 정말 궁금한 자리입니다. 요즘 시장 보면 단타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놓았던 게 어제 상한가를 갔던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강판, 그리고 HMM, 이거 3개 종목만 분류한 다음에 지켜보고 있었는데 장 초반 이 3개 종목을 매매한 다음에 HMM은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한가 간 2개 종목들을 매매한 다음에 그 뒤부터 매매할 종목이 없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좀 새로운 종목 좀 찾아 나설까 싶어서 조건 검색이랑 순간 체결량을 틀어서 지켜보는데 정말 치열한 단타 전쟁터였습니다. 눈 가리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매매 방법인데 누군가 크게 사면 그게 좋은지 나쁜지 단단한지 확인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그걸 산 사람이 20%나 상한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수했는지 아니면 1%만 떼고 도망갈 사람인지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봉이 나왔다 하면, 거래량이 붙었다 하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가 우르르 들어옵니다. 조금만 매수가 끊겨도 시장가 매도, 우르르 매도, 캔들 붕괴, 제자리,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종목들이 정말 많았으며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이미 양봉이 떠 있다, 거래량이 붙어 있는 상태다, 호가창이 매우 정신이 없다, 너무 가볍게 움직이고 벌어져 있다, 그러면은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보고 있던 종목을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고점과 거리가 점점 좁혀질 때 그때 호가창을 보고서 들어갑니다. 거래량이 붙기 전에 들어가야지 유리한 자리에서 이게 상승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본전을 챙길 수 있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래량 붙었다고, 우르르 매수가 들어온다고 그거 추격 매수했다가 그대로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도 나오긴 나오겠지만 어차피 거쳐가는 과정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찍히는 종목 중에서 10개 중 8개는 함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호가창 벌어져 있고 거래량 활발하고 이미 양봉 뜬 상태라면 절대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이 나오는 초기에 들어가서 본전 손절을 준비하면서 유리하게 대응하지, 이미 누구나 아는 정보에 우르르 몰려서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르르 매수, 매도 반복하면서 윗골이 달리고 음봉 뜨고 정신없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것은 하루 종일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거래량이 붙었을 때, 오늘 이런 종목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KG ETS 이런 종목을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거래량이 없던 게 갑자기 이런 식의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다. 이런 종목은 무조건 걸으셔야 됩니다. 물론 대형 공시가 떠서 수직으로 올라가서 상한가 잠기는 종목이 있겠지만 아무 이유 없이 올라간다, 뭐 공시도 없는데 올라간다, 그러면은 절대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거래량 붙고 내가 봤을 때 고점인 상태, 당장은 호가창 정말 활발하고 진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유혹이 되겠지만 심심하면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장대 음봉이 떠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매매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이런 지독한 상황 한번 잘못 걸리면 전부 다 뱉어내야 되니까, 게다가 뱉어내고 나서 마이너스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게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포스코 강판. 보시다시피 원래 분류를 해놓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반응이 올 때 이렇게 먹을 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차트만 보더라도 황금선 내려갔다가 일정 구간 빠지지 않습니다. 내려갔다가 점점 고점을 뚫어주는 구간에서 수익을 챙겼으며, 포스코 강판은 오전에 급하게 올랐다가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눈치를 챘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음에도 보시다시피 좀 커다란 장대 음봉이 한 개도 없습니다. 커다란 장대 음봉이란 이런 지독한 음봉을 말하는데, 주가가 빠지지 않고 저런 지독한 캔들이 뜨지 않는다면 이 정도 변동성은 내가 버틸 수 있는 변동성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변동성이다 생각하고 하루 종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보고 있는 종목이 없다면 상한가 종목 중에 차트가 예쁜 것들을 분류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상한가 종목을 계속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주의 키네마스터, 그리고 한농화성, 웬만하면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힘들게 다쳤다면 그 다음 날에는 뭐 보합이나 시초가가 적당히 떠야지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도 지금 신고가에서 마감을 했으며 차트 봤을 때 25,000원에서 3만원 중반대 구간을 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상한가 종목을 분류할 수밖에 없으며 적당한 갭상승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힘들게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절대 높으면 안 되며, 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상한가 닫힌 시간이 보시다시피 정말 긴데도 갭상승이 정말 합리적으로 나왔습니다. 4.8%, 만약에 막 14%, 20% 나왔다면 들어가지도 않았겠지만 4%가 나왔기 때문에 공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간 종목이 뭔가 가격이 높게 시작한다 싶으면 눌림 이후에 시초가를 중심으로 공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좀 불안하다 싶으면 장 시작하고 10분 지난 다음에도 아까 설명드린 포스코 강판처럼 위협적인 음봉이 뜨지 않는 상태의 종목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 도중에 갑자기 수직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잘 나가다가도
한 방에 뒤통수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눌릴 때는 적당히 눌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눌려서도 안 되고 괜찮은 캔들로 적당히 눌려야지 눌림에서 시초가 회복해주는 과정에서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 만약에 이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매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빨간불을 유지하던데 결국에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신, 이런 기관 쪽에서 들어오지 않고서 쌍끌이 매도가 나왔다면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코스닥도 3% 가까이 하락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수급 주체로 인해서 오늘 시장 플러스까지 찍혔으며 이 중에 하이닉스가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장만 아니었으면 당장 달려가서 매수를 했을 텐데 일단 시장이 진정되고서 안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멀리서 구경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던 롯데케미칼, 뭔가 대형주 들어가고 싶었지만 시장 분위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매수를 하고 싶었던 종목이 신세계인데 이것도 며칠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이 26만원짜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 자리 지키니까 주가가 고점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시장이 안정되어 있었으면 하이닉스나 신세계 이거 두 개 종목을 매수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나중에 안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차트의 종목들, 추세 분위기 종목들 꾸준히 나와주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상위에서는 특이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 이것도 수급이 유지가 되면서 신고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다면 매수 자리일 것 같은데 39,600원 위에서 거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다시 고점을 높여가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리가 좋긴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우선이라 공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을 이길 순 없습니다. 소중한 돈 잘 지키시길 바라며 자신에게 맞는 매매만 하시기 바랍니다.